병을 미리 막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랍니다. 여름이야 우리 몸이 항상 열기가 있고 따뜻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될수록 특히 환절기에 우리가 감기에 많이 걸리죠. 특히나 환절기에 우리 인간은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가을에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도 가을에 많이 헤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의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일조량이 변하고 우리의 몸이 계절을 타면 우리의 뇌는 세로토닌의 분비들이 조율이 조금 더 불특정하게 움직여요. 균형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다가 계절이나 일조량, 우리가 태양을 조금 멀리 한다든가 그리고 또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분다든가 이럴 때 우리의 뇌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함이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이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항상 몸의 체온을 36.5도 잘 유지하면 그런 조율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우리의 병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하면 몸 중에서도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목. 우리 요즘 최근에 갑상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암들이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 갑상선은 현대인의 병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한, 근심으로 인한.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목이 여러분의 혈관 중에 몸의 혈관이 목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퍼진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가을이나 봄에도 바람이 불 때나 이럴 때도 항상 저는 이 머플러를 이렇게 해요. 목을 따뜻하게 해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온몸에 잘 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발. 우리의 몸이 잘 때 가장 빠르게 차가워지는 부분이 발입니다. 발이 차갑게 되면 여러분 발끝이나 손끝에 요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통풍이 될 수도 있고 몸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발이 차가우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르신들이 발을 따뜻하게 해라, 배를 따뜻하게 해라. 혈액순환이 골고루 잘 돼야 우리는 피부도 좋고 목 쪽에 질병들도 사라지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소화 위장 장애도 좋아지게 돼. 점점 더. 그리고 잘 때는 항상 가능하면은 편안하게 웅크려 자지 말고 대자로 자는 연습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돼요. 웅크리지 말고 가능하면. 물론 습관이 돼서 웅크리시는 분들도 의식적으로 처음 잘 때는 내 몸이 처음 평정하게 막 불균형적으로 바뀌어 있던 자세가 있었잖아요. 핸드폰 보고 엎드려 있고 계속 집중하고 컴퓨터하고 다 몸이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때도 또 웅크리고 자면은 몸에 이완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돼. 절을. 네 번째 절이에요. 절. 깊은 숙면을 위해서는 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30번 정도라도 편안하게 혈액순환을 한번 시켜주면 내가 잘 때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안 풀린 거예요. 혈들이. 기가 통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잠들기 전에 너무 급할 때는 한 20배라도 3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냥 잠 3분 더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거 하고 자면은 1시간을 더 잔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절을 하라. 자기 전에 꼭 아침에 일어나도 절을 하면 좋아요. 묻어져 있잖아. 이렇게 뭔가 정체되어 있잖아. 잠들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그럴 때는 절을 통해서 한 20배라도 바쁘면 20배라도 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부어 있단 말이야. 우리.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몸에 요산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흐름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뛰고 그러면 몸에 영향을 받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부하가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천천히 절을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 다 순환이에요. 피부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은 피부, 선생님은 갑상선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보수를 잘 해나가야 돼. 그게 위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따뜻한 물을 자꾸 드셔야 돼요. 특히나 자기 전에 우리 수분은 잠잘 때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어나면 몸이 젖어 있고 옷이 좀 축축하고 침대가 습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싹 몸을 말려주고 이불도 그냥 덮어놓지 말고 가능하면 침대에서 걷어서 이불을 좀 늘어놓든가 아니면 침대보 밑에 이렇게 걸쳐놓든가 바로 덮어놓지 말고 자고 일어나면 노폐물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불도 자주 말리고 최소한이라도 바쁘면은 이불을 빼서 방 바닥이나 차라리 다른 데 놔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자. 평상시에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어떻게 돼? 목에 따뜻함이 간단 말이야. 그 순간 목을 따뜻하게 하자고 연결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갑상선에 도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여기 있는 질병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겨울에 감기가 자주 와요? 목이 차갑기 때문에 기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잠자기 전에 참 중요합니다. 잠은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아야 돼요. 내가 사실 10시에 잔다면 6시 정도 식사하고 그 이후는 드시면 안 돼요. 내가 12시에 잔다면 8시까지만 식사하시고 그 뒤엔 드시면 안 돼요. 따뜻한 물 이외에는 차가운 것도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 잠이 온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정도는 괜찮고 와인 반잔 정도 조금 수면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시원한 맥주들이나 그 차가운 물, 차가운 차 이런 거는 금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몸은 또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위장에 차가운 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내 몸의 온도 36.5도에 맞추기 위해서 몸은 에너지를 급속하게 사용합니다. 가스가 차고 몸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스는 방귀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으로도 나오고요. 입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눈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충혈되고 항상 그렇게 되죠. 가슴이 답답하죠. 나갈 데가 없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배가 더부룩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피로가 자꾸 쌓이게 돼요. 젖산이 쌓이고 피로 회복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 소변을 참지 말아요. 소변을 참으면 의외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져요. 미리미리 비워주는 게 좋아요. 방광을 비워주셔야 돼요. 열의 9명 90%가 방광염이 여성한테 생깁니다. 질병이. 여성이 남자보다 소변을 더 많이 참는 습관들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어디 여행 가면은 대소변을 많이 참아요, 여성분들이. 왜냐? 여성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좀 잠자는 데나 머무는 곳에 화장실이나 특히 이런 데 이제 심리적으로 여성이 그래요. 여성분들에게 절대 소변 참지 마라.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워줘라. 소변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은 그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특히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생리적으로 이 질염이나 요도가 짧기 때문에 남성은 길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방광염은 10명 중에 9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소변 참지 않겠다라고 마음내고 특히나 잠들기 전에는 꼭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워주셔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폐물이 밤새도록 또 소변에 쌓이게 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방될 수 있어요. 귀찮다는 생각하면 안 돼, 화장실은. 화장실은 나를 깨끗이 정화해주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7번째. 7번째는 혀를 자주 돌려라예요. 혀를. 이건 여러분 안 해봤을 거예요. 혀를 이렇게 해서 자주 돌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좀 흉측하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화장실이라서도 혀를 이렇게 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라는 거예요. 자꾸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게 흉측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는 안쪽으로 돌려요. 이 입천정과 치아 안쪽으로 돌리고 여러분이 없고 제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이걸 하면 처음엔 좀 힘들어요. 혀 근육을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몸 중에서 유일하게 속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혀예요. 이 혀를 움직이게 되면은 3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침이 고입니다. 침이 고이면
이 침은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혈액순환을 잘하고 그리고 위장의 장애를 예방해줘요. 뭐든지 먹어서 소화가 잘 되면 그거보다 보약 없어요. 여러분이 30년 된 산삼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면 설사로 나오고 아무런 약효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전복이나 해삼을 드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화 안 되면 다 설사로 나와요. 위장이 잘 그걸 소화해서 여러분 몸으로 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소화를 못하면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가서 똥으로 나와버려. 끝이. 좋은 비타민 독일제 먹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을 잘 흡수 못하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드시고 난 다음에 자꾸 혀를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소화액을 잘, 아밀라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혀를 움직이는 게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사 중에서 꼭꼭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혀가 계속해서 그걸 움직여요. 치아가 여러분들의 그 음식물을 씹지만 결국은 혀가 그것을 운동해줘요. 그러니까 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라. 평상시에 혀를 움직여라. 자고 일어나면 꼭 혀를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돌려서 일어나라. 저는 그걸 습관이에요, 저는. 그리고 혀로 입천장을 싹 이렇게, 그리고 반대도 밀고, 입천장을 아래도, 혀 밑도 있죠, 밑으로. 그러면 혀가 단단하게 힘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좋아지는 게 뭐냐면 목의 질병들이 사라져요. 목 질병들이. 성대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목소리도 좋아져요. 자, 9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도루묵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거 하면서 또 집착하지 마라 말이야. 이거 언제 돌릴까? 집착하지 말라고. 절해야 되는데 짜증나. 절해야 되는데 최원사님이 절하라 그랬는데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절하지 마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물지 말고 마음만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려고 하는 마음만 내고 집착은 하지 마란 말이에요. 오늘 만일 못했으면 내일 조금 더 하고, 놓쳤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습관이 될 때까지는 습관이 안 된 나에게 다독여줘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죽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생로병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이에요. 생로병사 환. 생환, 노환, 병환, 사환인 거예요. 중간에 항상 환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심이 태어나고 늙어가는데 가장 연결이 크고, 늙어가는데 병 들어가는 게 가장 연결고리가 큰 게 환이에요. 죽어가는데 병 들고 죽어가는데 가장 근심이 연결고리가 환이에요. 생환, 병환, 노환, 사환인 거예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게 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것을 다 안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을 미리 막는 방법이잖아.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사는 사람도 더 오래 살려면 이 10가지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병이 생겼든 병이 안 생겼든 미리 막는 방법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마지막 10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명상을 해야 돼. 결국은 또 명상이에요.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이 21세기에서 꼭 해야 될 10가지를 간추려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명상하라예요. 인간이 꼭 죽기 전까지 해야 될 10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명상하라예요. 왜 명상하라가 중요하냐면 지금 얘기한 9가지 병을 미리 막는 9가지 습관을 이 명상하라가 되어야 9개를 집착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마땅히 물 마시고 마땅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땅히 4시간 전에 숟가락을 놓고 마땅히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땅히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사실 이 9가지가 다 명상의 순간들이에요. 이게 생활 명상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명상이고 4시간 전에 숟가락을 놓는 것도 명상이에요. 절제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앉아 있어서 이렇게 내가 명상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명상의 좌선 명상.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건강하게 몸 잘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고 혹여 질병이 생기더라도
요 9가지, 10가지를 잘 챙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죠. 살아가는 동안. 근데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 죽음을 항상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거 받아들여야 지금 잘 살 수 있어요. 시아님은 왜 자꾸 죽음을 생각해요?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시아님은 왜 자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 그래요? 나중에 지금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아님 왜 자꾸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는데 지금 감사해야 눈 감을 때도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을 잘 챙기고 미리 예방해놔야 나중에 병이 오고 늙어가고 죽어갈 때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이지만 결국은 미래를 책임지는 행위예요. 지금이 여러분 좋지 않으면 어떻게 내일이 행복해. 내가 지금 짜증 나 있는데 어떻게 1시간 뒤에 짜증이 풀려. 또 짜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인생은 항상 오늘의 인과가 내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로. 내가 오늘 저녁에 짜증내고 배우자한테 짜증내고 자식들한테 짜증내면 내일 아침에도 짜증이 일어나. 그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생각한단 말이야. 눈 감는 게 내 관에 들어가는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상상을 해. 그러니까 매일 태어난다. 이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다시 태어난다. 매일 다시 태어나니까 눈 감는데 밤 잠을 잘 때 죽는 그 순간 감사하게 죽으라고. 하루 저녁에 고맙게 죽으라고.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는 마음, 집착내는 마음 가지고 눈 감으면 내일 아침에 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그 누구도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 10가지 잘 챙기고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라. 두 번째, 목을 따뜻하게 하라. 세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하라. 네 번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라.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절을 하라. 일어나서도 절을 하라.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변을 참지 마라 그랬죠. 소변을 참지 마라. 그리고 일곱 번째, 혀를 돌려라. 자주 돌려라. 여덟 번째, 수면 4시간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10번째, 명상하라. 그렇게 잘 관리하셔서 병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 되시기를 희망합니다.